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삼각함수의 선분 표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삼각비라고 하는 개념을 좌표 평면 위에서 삼각함수로 전환시켜서 문제 푸는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A라는 점이 있습니다. 0,1 Y축상에 이제 원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점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각을 보시게 되면은 OA P1, PA P2. 자, 그림 보시면 돼요. 자, 각이 P점이 오른쪽으로 하나씩 진행이 될 때마다 각이 1도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자, X축, Y축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A점이 하나 있고요. 이거 A입니다. 좌표는 1이고요. 그 다음 P1이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P1. 그 다음 P2가 여기 있는 거고요. P3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P1, P2, P3 이게 쭉 배열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5점에서부터 A, 그 다음 A에서 P1까지 각도를 재면 이게 1도입니다. 1도. 여기가 1도. 그 다음 P1에서 A, 그 다음 P2까지 이렇게 재도 요게 똑같이 1도, 1도, 1도. 자, 계속해서 1도씩 이렇게 각도를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찍히는 쭉 갔다고 치고요. 마지막에 찍히는 점의 좌표는 아마 P89번이 될 겁니다. 그럼 이가 각이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이게 89도가 된다 이 말이겠죠. 여기가 89도. 네. 그러니까 90도가 되면 이게 평행이 돼 버리니까 이제 만나는 점은 없을 테고, 이랬을 때 내가 요 5에서부터 P1, 5에서 P2, 5에서 P3 이렇게 길이를 잽니다. 자, 이 길이를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지 않느냐. 자, 요 길이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자, 그것들을 모두 다 곱했을 때 얼마가 될까요? 라는 문제. 그러니까 요 각도들은 전부 다 1도라 그랬습니다.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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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도씩. 자, 1도. 지금 이제 그 P점은 움직이는 점이고, 요 A라고 하는 점이 이제 고정된 점이고, 요 거리가 1입니다. A하고 O 사이의 거리가 1이니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유도가 되죠. 그죠? 첫 번째 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요 1도라고 하는 것, 요 각에 대한 자, 탄젠트 값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탄젠트 1도. 그러니까 이제 OAP1이라는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를 생각해 버리면, 자, 밑변분의 높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요거는 직각삼각형이 유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삼각비 가지고도 개념이 이제 적용되는데, 자, 1분의 5P1 이렇게, 자, 1분의 5A분의 5P1 요거분의 요거 밑변분의 높이를 바로 우리가 탄젠트 1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탄젠트 2도. 탄젠트 2도면은 자, 여기서부터 P2까지. 그죠? 지금 그 5에서부터 PN까지 거리를 다 우리가 곱할 건데, 얘가 1분의 5P2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각을 1도씩 늘려가면서 탄젠트 값을 생각해 주게 되면 점점점 이 각도가 이제 1도부터 89도까지 쭉 계산이 다 되겠죠. 그죠? 바로 5P1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1도하고 똑같고 5P2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2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P1 곱하기 5P2 이렇게 해가지고 89번까지를 우리가 모두 다 곱해버린다면 그럼 뭘 곱하는 거겠습니까? 이거는요, 탄젠트 1도, 탄젠트 2도, 탄젠트 3도, 점점점점점 막 곱해가지고 탄젠트 89도까지로 곱하는 겁니다. 예. 자, 문제가 물어보는 건 결국에는 선분의 길이를 갖다 곱해봐 라고 이제 물었지만은,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삼각함수로 해석을 해보니까 탄젠트 1도부터 탄젠트 89도까지 얘를 곱하는 거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탄젠트 1도가 몇 도인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탄젠트 1도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계산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곱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요거 각을 잘 보십시오. 각이 1도부터 계속해서 자, 차례로 커져서 89도까지 갔는데 요 1도라는 녀석과 89도라는 녀석은 자, 둘을 더했을 때 합이 90도가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럼 합이 90도가 되면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 직각 삼각형의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요렇게랑 요렇게랑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직각 삼각형의 어떤 한 쌍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세트.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1도라고 칩시다. 뭐 그림 비율은 안 맞습니다만은 자동으로 이거 89도가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를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이 탄젠트 1도를 삼각비에서 배울 때 B분의 C라고 배웁니다. 그럼 얘를 싹 돌리세요. 탄젠트 89도 그러면 C분의 B가 되죠. 그죠? 예, 탄젠트 같은 경우는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이 두 녀석에 대해서는 자, 얘가 역수관계가 됩니다. 탄젠트 1도하고 탄젠트 89도는 역수관계. 자, 탄젠트 1도가 B분의 C였으면 탄젠트 89도는 C분의 B가 돼버린다. 그렇다면 2도하고 누가 또 짝이 될 것이냐? 88도. 3도하고는 누가 짝이 될 것인가? 87도.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생각해보면 합이 90도야? 아, 그럼 너네들은 곱이 탄젠트 값의 곱이 1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짝을 지어보다 보면 얘가 89개의 탄젠트 값들이 곱해져 있는데 홀수계죠. 그럼 가운데 뭐가 하나 남아요? 가운데 남은 놈이 누구냐? 쭉 쫓아가 보세요. 자, 1, 89, 2, 88 가운데가 45가 남죠. 45. 근데 탄젠트 45도는 알아요. 몇 도? 얼마? 요거 1입니다. 가운데 있는 놈은 원래 1, 나머지 거는 곱해가지고 1.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싹 다 곱해주면 1. 자,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외운다. 그럼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외워두면 계산은 빨라지고 정확해지는 거겠죠. 그거 이외의 의미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이 각도들이 이렇게 특수각이 아닌 것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삼각함수의 어떤 특성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특성이 뭐가 있냐면 삼각함수는 대칭성과 주기성 사실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자,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경우라면 탄젠트 값들은 곱해서 1이 된다. 서로 이게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뿐만 아니라 사인과 코사인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내용이 뭐냐.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시험에 아주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는 게 뭐냐.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대칭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더 공부하게 될 주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가 주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차례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변의 길이를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역시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삼각함수로 나타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 내릴 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하고 3개를 더했어요. 자,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알아두면 편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3개를 더 공부했는데 시컨트, 코시컨트, 그 다음 코탄젠트. 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종류의 삼각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여기가 1입니다. 자, 1사분면에 원을 잡아가지고요. 자, 이렇게 X축 선상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자, 수선 내렸습니다. 수직, 여기가 A점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여러분이 세타라고 할 때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사인값. 얘가 이제 자, 빗변분의 높이 기억하시죠, 그죠? 반지름분의 y좌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 b라고 하는 점이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이게 b점의 y좌표가 곧 요 높이가 될 것이고요. b점의 x좌표가 OA의 길이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의 길이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거죠. 자, 1분의 AB는 바로 뭐와 똑같다? 사인 세타와 같다. 자, 다시 1분의 자, 빗변분의 AB 높이 반지름분의 B점의 y좌표는 사인 세타와 같다. 그래서 요 AB라는 길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 이 값을 나타낸다. 그럼 이제 OA는 뭐냐 이거죠. OA. 자, 요 녀석. 요 OA라는 녀석은 뭐냐 이거죠. 똑같이 갑니다. 반지름 분의 x좌표 빗변분의 밑변. 개념이 같죠. 그러니까 1분의 OA는 요거는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OA라는 길이는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 요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아 너는 사인 세타, 너는 코사인 세타. 자, 얘가 1일 때 얘가 사인 세타, 얘가 코사인 세타.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림이 약간씩 연장이 되고 좀 더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OB를 연장하세요. 연장 쭉 만큼 연장하시고요. 여기가 1인데 옆으로 쭉 갑니다. 연장. 자, 만났죠. 그죠? 자, 만난 점을 우리가 F점. 그 다음에 이 F에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가 2점. 자, 그리고 요쪽. 요 끝. 여기가 C점. C에서 이게 원이잖아요. 수직으로 접선을 쫙 그어줘요. 자, 그래서 만나는 점 여기를 우리가 D점. 자, 그러면 O, A, B, C, D, E, F 다 나왔죠. 그죠? 여기가 G군요. G. 1인데 좌표가 1인데 G점.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복잡한 어떤 삼각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 변의 길이들을 제가 지금부터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엔 요 길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 길이. 자, 이 파란색으로 CD 길이. 얘는 뭘까요? CD 길이. 자, 그럼 요 삼각형 가지고 가장 기본이 요거니까 생각을 해볼게요. 자, OA분의 AB,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까? OA분의 AB. 밑변분의 높이니까 요거 탄젠트 세타라고 불러줄 수 있겠죠. 그죠? 밑변분의 높이. 그런데 OEF도 마찬가지고요. OCD도 마찬가지입니다. 닮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닮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OC분의 CD라고 해줘도 되고 여기서 이 OC라는 녀석의 길이가 얼마냐? 1입니다. 1. 자,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다. 그러니까 삼각형 OAB에서 자, 원을 그리시고 얘를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시게 되면 이 CD의 길이가 바로 탄젠트 세타와 같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자, 요 길이를 여러분이 탄젠트 세타라고 놔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노란 요 길이가 사인, 빨간색이 코사인, 파란색이 탄젠트가 돼버린다. 나머지 다른 그 변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그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떤 녀석을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GF 또는 OE 같은 거죠, 그죠? 네, GF와 OE가 똑같은 건데, 자, 이 녀석의 길이를 갖다 여러분이 한번 삼각함수로 나타내 보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하나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삼각형 정도가 되겠죠. 그죠? 삼각형 OEF 이렇게. 5이라는 변의 길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길이가요. 자, 요 OG 길이가 여기가 지금 원의 이제 그 Y축과 만난 점이기 때문에 길이가 1이잖아요. 여기가 1입니다. 1. 여기. 그러니까 5,2분의 2F는 탄젠트 세타예요. 다시 5,2분의 2F. 이게 탄젠트 세타와 같다. 근데 2F 길이가 1이다 이거죠. 얘가. 그러니까 5,2분의 1은 탄젠트 세타이다. 결론. 자, 5,2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5,2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분의 1인데 우리가 이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뭐라고 불러주느냐? 예, 코탄젠트 세타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는 코탄젠트 세타이다. 만큼. 자, 이런 형태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노란색 사인, 빨간색 요거 여기까지 코사인. 자, 원을 그려서 여기까지 쭉 접선. 요거 탄젠트 기본이죠, 그죠? 나머지 변의 길이도 전부 다 잡아낼 수가 있는데, 자, 문제가 이제 뭘 뭐라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묻습니다. OD 길이가 뭐냐? OD 길이. OD 길이가 시컨트 세타다. OD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하나 연상을 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OD를 포함하는 삼각비 생각합니다. 얘분의 얘는 다시 얘분의 얘는 사인이죠. 얘분의 얘는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OC 길이가 1이니까 편한 걸로 갈게요. 편한 걸로. 자, 거기 보기 나와 있는 1번. OD의 길이를 갖다가 삼각형을 만들 때, 자, OD분의 OC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요, 코사인 세타죠. 그런데 내가 알아요. 자, OC 길이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럼 OD분의 1이 코사인 세타니까 OD는 뭡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1이죠. 그죠? OD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자, 코사인 세타분의 1, 이걸 뭐라고 우리가 약속했더라? 요거? 네, 그렇습니다. 시컨트 세타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1번. 시컨트 세타. 이건 맞는 거죠. 2번. OC의 길이는 코탄젠트이다. 그런가요? 네, OC의 길이가 코탄젠트입니까? 확인해 볼까요? OC의 길이, 이것은 코탄젠트 세타이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역시 OC분의 CD. 두 번째 거. 이거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근데 이 OC 길이가 1이잖아요. 1. CD가 탄젠트고요. CD가 탄젠트고 OC 길이는 바로 1 나와버리니까 글쎄 코탄젠트로 설명이 안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O2의 길이가 지금 코탄젠트 세타였죠. 그럼 OC는 분명히 얘랑 다르니까 요거는 지금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2번이 지금 옳지 않고요. 3번만 제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번. OF의 길이가 코시컨트냐? OF 어디 있습니까? OF. O에서 F 여기까지. 그러면 OF2를 연결해가지고 OF분의 EF를 생각합니다. OF분의 EF. 자, OF분의 EF가 뭐냐면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근데 EF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EF의 길이가 이게 1입니다. 그러니까 OF분의 1은 사인 세타니까 OF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코시컨트가 맞죠. 그죠? COSEC 세타. CSC라고 쓰기도 하고요. COSEC라고 쓰기도 하고요. 맞는 거. 이건 잘못된 거고 3번 맞고요. 자, 4번, 5번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각 단위원상에서 유도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직각 삼각형들의 변의 길이를 우리가 삼각함수로 나타내보는 그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요 얘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요 B점에서요. 자, 접선을 긋는다면 어떨까요? 접선. 이렇게. 그어볼까요, 한번? 자, 이게 접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각이 직각이 되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Y축, X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 우리가, A, B, C, D, F, G까지 갔으니까, 여기를 H, 여기를 I라고 할게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IO의 길이를 갖다가 삼각함수로 나타내 볼 수 있을까요? IO? 요 길이? IO. 그럼 얘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분의 얘가 바로 뭡니까? 얘가? 또는 얘분의 얘? 이쪽은 이제 세타니까 여기가 90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90도가 되고 세타면 90 빼기 세타, 여기는 자동으로 세타. 그래서 얘분의 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세타에 대한 요게 사인 값이 돼요. 그러니까 IO 요 길이분의 OB 이걸 했을 때 이게 이제 사인 세타가 되니까 OB 길이가 얼마나 그랬죠? 이게 반지름이 1이죠. 그죠? 1. 얘가 1입니다. 아, 그러니까 IO분의 1이 사인 세타니까 IO의 길이는 이것은 사인 세타분의 1이죠. 그죠? 사인 세타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것처럼 코시컨트가 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OF 길이가 어디 있나요? 예, OF의 길이하고요. 요 길이하고요. IO의 길이가 둘이 뭐하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예, OF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하고 IO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접선을 그어놓고 IO, IH, BH 등등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각이 유도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들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자, B점에서 그은 접선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2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을 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무슨 대칭이 있어요? 원 위에서 점을 잡고 원점과 연결한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시초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읽어줄 텐데, 그 시초선에서부터 각을 잽니다. 그런데 그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원을 그려가지고요. 이 원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동경 OP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Y, 원점, X.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원주상에 어떤 P점이 하나 있어서 이 점의 좌표가 X, Y라고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면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은 R분의 X, R분의 Y 이렇게 약속이 됩니다. 특히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X가 바로 그냥 코사인 세타고요. Y가 사인 세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4분면이 이제 2, 4분면이나 3, 4분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X나 Y가 음수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사인, 코사인 값들도 음수 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1이 넘어갔는데 이 P점이 Y축을 중심으로 요 반대편까지 넘어갔습니다. 이게 P-라고 불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 P-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면 될까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누가 바뀌는 거죠? X좌표가 바뀌는 거죠. 요거는 그럼 마이너스 X, Y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얘를 아래쪽으로 또 대칭을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요건 P 땡땡 2 다시. 이 점 좌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번엔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그렇죠? y 좌표 부호가 반대가 되고 얘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게 둘 다 반대가 됐죠. 자,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요 점. 여기는 P 땡땡땡 3 다시 x, 마이너스 y. 이런 좌표상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 P 프라임 얘하고 얘를 이어서 이제 동경 OP P 프라임을 생각을 하면 각은 항상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부터 재는 거로 한다 그랬으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각을 우리가 뭐로 불러주면 될까요? 세타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세타라는 각은 요 각입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각의 크기를 뭐라고 불러주면 됩니까? 180도에서 세타를 거꾸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2' 얘까지 얘를 이었다. 그럼 이번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죠. 그죠? 이 각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렇죠. 180도 더하기 세타. 그러니까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해줘야죠. 그죠?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서부터 각을 이렇게 쟀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바퀴 다 돌고 거꾸로 세타만큼. 그럼 요거는 이제 2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거나 아니면 x축 원점에 대해 대칭인 위치에 있을 때 삼각함수의 값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요 녀석에 대한 사인 값. 네, 사인 세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사인 값. 그 다음에 코사인 값. 두 녀석을 한번 제가 세타일 때, 사인 세타는 뭡니까? 그러면 세타일 때 사인 값은 얼마입니까? r분의 x죠. r분의 y죠. r분의 y. 얘는 r분의 x죠. 그 다음에 파이 빼기 세타일 때, 파이 빼기 세타, 180 빼기 세타일 때 예, r분의 요거 y죠. 요거는 r분의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 빼기 세타하고는 같아요. 그러니까 요 두 녀석은 y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사인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은 x 좌표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너는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 다음에 파이 더하기 세타. 자, 요 빨간 놈, 요 놈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이야기를 해보면 너는 r분의 마이너스 y고요. 너는 r분의 마이너스 x. 자, 이 두 녀석은 또 부호 반대가 되고 반대가 되는데 얘는 같고 얘는 반대가 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r분의 마이너스 y, 얘는 r분의 x. 자, 이렇듯 각도가 대칭점이 됐는데 사인 코사인 값은 기본적으로 x좌표 y좌표가 같거나 부호 반대. 그러니까 대칭점이 돼버리면 사인 코사인 값이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이 삼각함수의 대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점이 될 때 좌표도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반대이거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인, 코사인 값들도 같거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세타라는 각의 크기가 제가 몇 도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요. 세타의 크기에 관계없이 얘하고 얘를 더한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0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죠? 얘하고 얘가 지금 요 동경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 두 녀석은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가 부호 반대,
고로 코사인 값의 합이 0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사인 파이 빼기 세타 플러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본 겁니다. 이것도 0이다 이거죠. 이것도 이렇게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칭점들이 형성이 됐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은 짝이 지어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놈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이제 사인 값 더해버리면 0 아니죠. 그죠? 이건 같은 거니까.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녀석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는데 이게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대칭점에서 그런 값들이 생겨나게 된다. 요거 말고요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y는 x라고 하는 이 선을 그었을 때 만약에 자 P점이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 점을 제가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킬 거예요. 이런 점을 하나 잡을 겁니다. 예를 들어 P점이 여기 있었다. 너는 x, y다. 그럼 내가 너를 P 다시라고 한번 잡아볼게. 이거 좌표를 몇, 몇이라고 하면 되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습니다. 그러면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자리 바꿈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y, x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의 자, 각 동경 OP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요. 이렇게 이었을 때 요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요각. 조그만 각. 그러니까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면 되나요? 그러면 90도에서 세타를 뺀 거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사인 세타가 r분의 y 좌표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좌표였죠. 그죠? r분의 x 좌표. 그런데 사인 잘 보세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요 각을 이루고 있는 요 동경에 대해서 반지름 분의 이건 똑같죠. 그죠? 사인이니까 y좌표를 써야 되는데 얘를 써야 되겠네요. 얘 x가 돼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봐.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r분의 x니까 코사인 세타는 같은 거죠. 얘가. 그죠? 이렇게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하면 r분의 이제 뭡니까? 요 x좌표 써야 되겠네요. y. 얘가 y가 되는 거죠. 얘는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인 길이 같은 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사인 세타가 r분의 y였는데 여기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r분의 y가 되니 둘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게 되면 사인 코사인이 엇바뀌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탄젠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그렇죠. 요 세타. 요 녀석에 대한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x분의 y가 되는 게 맞고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얘분의 얘지. 그죠? x좌표분의 y좌표니까 y분의 x가 돼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봐. 뒤집어졌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탄젠트 세타하고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곱하게 되면 항상 얼마다? x분의 y, y분의 x 곱해져가지고 1 돼버린다. 이게 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 때 1도하고 89도가 대칭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삼각형 보면서 저게 무슨 대칭이야 그랬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y는 x에 대한 대칭성이 이렇게 막 확인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대칭성이 있어요. x축, y축, 원점, y는 x 또 y는 마이너스 x 등등등. 자, 그런 것들이 이 삼각함수의 값이 같거나 부호 반대가 되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x, y로 하기 때문에 이런 역수 관계가 또 많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너네 둘은 곱해가지고 1이 나왔으니까 너는 뭐니? 너는 코탄젠트 세타, 즉 탄젠트 세타 분의 1과 같은 거 아니겠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곱해가지고 1 나왔으니까 역수겠죠? 그러면 탄젠트 분의 1이겠네요. 그렇죠? 탄젠트 분의 1을 우리가 코탄젠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코탄젠트와 같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얘기한 거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만큼을? 그럼 파이 더하기 세타는 누구랑 같고
그 일일이 다 외우려니까 좀 많죠. 자,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좀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다 외워요? 네, 외우는 방법이 있죠. 조금 이따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이 이 대칭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점이 어떤 직선, y축, x축, 원점 등등에 대하여 대칭이 되게 되면 그 두 개의 동경이 나타내는 삼각함수는 같거나 부호반대가 되거나 역수가 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녀석들이 부호가 반대가 됐기 때문에 합이 0이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것 한번 해결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요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단위원을 10등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등분을 하는데요. 잘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가 P1입니다. 그 다음에 10등분 하려고 그러면 이거 5등분 해야겠죠. 일단 반원을. 5등분 하면 대충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P2, 자, 여기가 P3, 4, 5, 여기가 P6. 6. 자, 반대편도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아이고, 대칭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오자. 요만큼. 오케이. 얘가 10번. 자, 어쨌거나 10개의 점을 다 찍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요 점까지 요 각을 지금부터 우리가 세타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등분을 하게 되면 대칭점이 생겨요. 등분하면 대칭점. 얘하고가 대칭점이고요. 얘도 대칭점이고요. 얘도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녀석이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 두 녀석은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부호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 세타 이렇게 가면 2세타, 3세타 이렇게 하면 4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타라는 각과 요 4세타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합이 0이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자,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거다. 사인 세타부터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해가지고 마지막에 사인 10세타까지 모두 다 더했을 때 값이 얼마겠니? 이번엔 그러면 사인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y좌표를 관찰해야 되는데 이 P2라는 점과 P10이라는 점이 서로 이 x축에 대해 대칭이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요 선분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자 각을 잰다면 세타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자, 10등분 한 거 중에 하나 빼고 9개죠. 그죠? 요 9세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그래? 그럼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9세타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너는 0이야 라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물론 걔만 아니죠. 자, P3하고 이게 P9인데 요거는 2세타고요. 이렇게 돌아버리면 8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인 2세타하고 사인 8세타 이렇게 더해도 0이야. 이것도 아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번 쭉 써보는 거죠. 사인 3세타 짝되는 게 누구냐? 사인 7세타. 그게 이제 요 점하고 요 점이 대칭점이니까. 그 다음에 사인 4세타 그 다음에 사인 6세타 이렇게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세타 2, 3, 4 5가 없네요. 사인 5세타 그죠? 사인 5세타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9 녀석은 다 더해버리니까 0이 돼버렸고요. 지금 짝이 없는 게 사인 5세타가 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인 10세타가 짝이 없는데 이 5세타는 뭐냐면 원을 10등분을 해가지고 5개 세타를 모아놓는 게 180도입니다. 사인 180도죠. 그러니까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을 원점하고 이어가지고 생기는 잘 보세요. X축의 양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려 각을 잡으면 180도죠.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뭡니까? 이건 내가 알아요. 여기는 점의 좌표를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이것들은. 하지만 정확하니 요 점하고 요 점은 좌표를 내가 압니다. 여기는 0,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는 1,0이죠. 이렇게. 근데 요 점도 그렇고 요 점도 그렇고 둘 다 y좌표는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대로 가자면 반지름분의 y좌표 0이죠.
자,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자, 반지름분의 y좌표 역시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체적으로 0인 거죠. 0. 그러니까 이 10개를 모두 다 더하면 답이 뭐냐?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짝을 지어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게 0이 아닌 것들이 부호 반대가 돼서 0 되는 게 요 4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세타라는 녀석과 10세타라는 이 두 녀석은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 자신의 값들이 0이었습니다. 요건 좌표를 아니까 삼각함수의 값이 나오는 것이었고 얘는 모르지만 합이 0이 되는 그런 경우였고 자, 두 번째 물음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 3세타, 5세타, 7세타, 9세타가 다 더해서 A라고 할 때 2, 4, 6, 8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얘를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점이 대칭점이 이제 Y축에 대한 대칭을 제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요점을 연결했을 때 세타. 얘를 연결하면 하나, 둘, 셋, 넷, 4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자, 코사인도 이러한 성질을 가질 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거 조금 길게 써볼게요. 2세타, 코사인 3세타, 코사인 4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5세타. 이렇게 다 더할 겁니다. 코사인 6세타, 코사인 7세타, 코사인 8세타, 코사인 9세타. 아유, 코사인 10세타. 다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짝 지어졌을 때 0 되는 걸 알잖아요. 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입니다. 세타와 누구? 4세타. 세타와 4세타. 이건 같아요. 그죠? 부반대. 그 다음에 2세타하고 3세타. 이게 둘이 같으니까 지워지고요. 마찬가지. 6세타, 9세타. 6세타, 9세타. 그 다음에 7세타, 8세타. 이렇게. 남는 거 두 개 남죠. 똑같아. 코사인 5세타는요. 180도인데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이 1인데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 다음에 10세타 같은 경우는 x좌표가 1이니까 얘는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0이죠. 그럼 내가 아는 게 자, 코사인도 세타부터 자 10등분 해가지고 나온 이 모든 각 10세타 다 더하면 0이다 이거예요. 결론이 0이다. 사인처럼. 이걸 하나 이용할 거고 문제가 지금 제시를 합니다. 자, 1, 3, 5, 7, 9를 합쳐서 A라고 하자. 그러면 그래요. 너 그 다음에 너 이렇게 5개 뭉쳐가지고 A라고 합니다. A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남는 건 그냥 쓰는 거죠. 2세타. 그 다음 코사인 4세타. 그 다음에 6세타, 8세타, 10세타. 얘는 1이고요. 코사인 6세타. 코사인 8세타. 그 다음에 10세타 그러지 말고요. 요거 1. 했더니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녀석을 더하면 넘겨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거의 값을 구하라. 답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게 바로 요 네 녀석의 합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와 같이 원을 등분하는 문제에서는요. 대칭점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누가 짝지어져 가지고 0이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자, 이렇게 사인 값을 쭉 더하는 문제, 코사인 값을 더하는 문제를 우리가 압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의 공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